반갑습니다. 영동을 쌓기로 인사를 할게요. 오늘의 영상은 글램핑장 시공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산을 갖다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이제 글램핑장 저 앞쪽에 있는 게 글램핑장입니다. 글램핑장하고 이제 캠핑장의 차이를 갖다가 설명을 갖다 드려볼게요. 자, 캠핑장하고 글램핑장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요. 토목공사비는 거의 막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글램핑장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어서 텐트 뒤쪽에 다 화장실이 저렇게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모텔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글램핑장이고요. 캠핑장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텐트도 치주지 않습니다. 그냥 토목만 해놓고서 이제 테라스만 해놓고서 이제 텐트를 갖다 갖고 와야 되거든요. 이랬을 때 이제 차이점을 다 설명을 드릴게요. 토목 공사비는 대략 한 15%에서 20%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15억 들게 한 3억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캠핑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캠핑장하고 글램핑장을 하라고 했을 때 저는 무작정 글램핑장을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요, 공사비는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는데 수익은 한 정확하게 7배 차이가 납니다. 저 텐트 하나가 성수기 때는 45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수기 때는 25만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캠핑장을 했을 때 텐트를 갖다 놓게끔 했을 때 성수기에도 7만원, 비수기에도 7만원 받습니다. 그랬을 때 한 달에 수익이 7배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땅 사고 뭐하고 했을 때 한 2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매달 말입니다. 1억 넘는 수익이 나는 게 이제 글램핑장이고요. 매달 정확하게 4천만원, 4천만원 수익이 나는 게 이제 캠핑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캠핑장을 갖다가 추천을 안 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시공할 때 화장실 공사비가 조금 들어도 무작정 글램핑장을 하는 걸 갖다 추천을 갖다 드릴게요. 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모든 사업은 자선 봉사하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캠핑장은 추천을 안 드립니다. 글램핑장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갖다 드릴게요. 이제 저 예산을 갖다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사무실에 가서 설계를 해갖고 옵니다. 이렇게 설계를 해갖고 왔을 때 설계 사무실은 모든 걸 책임을 안 줍니다. 돈이 15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30억이 들든 무작정하고 설계 사무실은 예산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 접수가 안 생기고 문제가 없이 그냥 모든 공무원분들과 그리고 이제 심의위원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만 설계를 해줍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설계대로 그대로 했을 경우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예산을 갖다 줄이는 걸 갖다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삼각형이 얼마 안 됩니다. 적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삼각형이 큽니다. 이게 이제 무엇을 갖다 뜻하느냐 하면요, 여기 이제 보강도 시공이 아니고 말입니다. 벽면이나 여기서 여기까지 흙으로 그냥 이렇게 벽면을 잡아놨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벽면을 갖다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3m 벽면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여기서 이쪽 보강토하고 저쪽 보강토하고 정확하게 16m가 나와야지만 화장실 들어가, 텐트가 들어가, 앞에 바베큐장이 들어가고 그 앞쪽에다 통로가 나옵니다. 1.5m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를 갖다 보강토를 쌓지 않고서 이제 벽면을 처리했을 때는 한 대략 4m 정도가 밑에 쪽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4m가 텐트를 놓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태로의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삼각형이 도면상으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공을 했을 때 보강토를 안 쌓고 벽면을 시공했을 때 저쪽 요 하단부터 위쪽까지 여기도 정확하게 5m가 더 올라가게끔 시공을 하게끔 설계를 해놨어요. 이랬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저쪽 지점 있으시죠? 저 흙 포크레인 바가지 표시나는 데까지 흙을 갖다 채워야 돼. 이렇게 채워서 또 여기서 이제 벽면을 갖다 잡고 또 요
밑에도 흙을 갖다가 한 3m 이상을 갖다가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저 밑에는 이제 보강토를 갖다가 한 3.3m까지 싸는 거예요. 그럼 모든 구조물들이 다 높아집니다. 이랬을 때 흙이 저쪽까지를 갖다 흙을 갖다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흙이 정확하게 한 300차 들어와도 모자랍니다. 한 500차가 와야지만이 설계대로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계 사무실에 이제 방문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보강토를 시공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정확하게 1m를 갖다 쌌습니다. 얘 1m를 싸버리면 흙을 갖다가 1m를 갖다 아끼는 거예요. 1500평에 1m를 갖다 흙을 갖다 채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대로 저기서 이렇게 수평으로 흙을 갖다 채웠을 때 어마어마한 흙값하고 포크레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를 했을 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벽면이 너무 많다, 벽면이 많아 가지고 흙이 많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옹벽으로 하든지 보강토를 하겠다 라고 이제 협의를 하시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보강토를 쌓고 요 지점이 저 5m 우쪽에 있거든요. 이게 5m가 내려왔을 때 흙값으로만 한 8,000원 아낄 수가 있고요. 흙을 갖다 펴고 하는 장비대로 거의 한 5천 이상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강토로 바꾼 것밖에 없는데도 정확하게 저 한 1억 5천에서 1억 8천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가 보강토로 이제 바꾸고 이제 벽면을 갖다가 없었을 경우에 이제 보강토를 갖다 시공을 했을 경우에 한 대략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모든 공사 현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두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두벌리를 하시면은 1억이 들어가도 공사를 했어. 새로 그 공사를 할 때에는 무작정 하고 2억 5천 들어갑니다. 2억 5천 들어가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말이 잠도 못 자고 하면은 몸이 아파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뭐 캠핑장, 글램핑장, 이 토목공사 할 때는 전문가를 투입을 하셔야 돼. 전문가를 투입을 하셔야지만이 두벌리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흉관을 해놨습니다. 흉관. 이 흉관을 했는데 얘가 한 14만원 정도 합니다. 14만 5천원 했을 때 저 아래쪽까지 막 150m 시공을 했어요. 근데 이 비용이 이제 흉관 자체가 일반 이중관보다 조금만 비싸거든. 얘가 2배 정도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관을 갖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면은 이중관을 갖다 사용을 했을 때 문제점이 어떻게 생기느냐. 흉관을 갖다가 설치했을 때에는 이제 흙이 막 대략 이제 보강도 쌓고 뭐 높이가 4m 됩니다. 3m 이상 묻혀버리면은 무작정 이중관은 주지 않습니다. 하자가 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중관을 갖다 사용을 하시면은 두벌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흉관을 갖다 사용을 해야지만 문제가 없다. 초기 비용은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하자가 안 납니다. 하자가 안 나고 안 꺼집니다. 그리고 마음도 편하고 이걸 이제 이중관으로 했을 때 이제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흙이 막 흉관 위로 막 3m가 쌓이거든요. 3m가 쌓였을 때 이제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뭐 이중관도 뭐 3종으로 다 시공을 하시는데 2종도 나오고 1종도 나옵니다. 근데 2종은 이제 강도는 센데 문제가 뭐냐면 흉관보다 한 10% 정도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이 묻히는 쪽에서는 콘크리트 원형관을 갖다 사용을 하시고 얇게 묻히는 데는 상관없어요. 1m 정도 묻히는 데는 일반 이중관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는데 3m 이상 묻히는 곳에서는 무작정 하고 콘크리트 원형관을 시공하는 걸 갖다 추천을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이것도 토목공사하고 모두 마무리까지 업자분이 이제 한 16억의 견적을 갖다 넣더라고요. 16억의 견적을 넣었는데 다른 쪽에서 이제 시공을 할 때 보시면은 옹벽을 갖다 칠 때 예산을 갖다 줄이는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옹벽을 시공을 했을 때 정확하게
방석입니다. 미터 한 2m 정도 말입니다. 철근을 넣고서 이제 철근을 갖다 접어 올려 갖고 시공을 합니다. 이랬을 때 수평으로 터파기라고 수평으로 방석을 갖다 쳤을 때는 무작정 옹벽이 한 1m가 묻힙니다. 1m에서 2m가 묻힙니다. 근데 얘는 모든 것 갖다 사선으로 얘가 수평입니다. 미터 쳤을 때 딱 정확하게 실을 치시고 터파기를 하시고 이제 방석을 갖다가 완전 일직선으로 이제 대각으로 일직선으로 시공을 했을 때 폼이 얘가 수평입니다. 근데 요리 방석을 갖다가 눕혀서 시공을 했을 때 이렇게 폼을 갖다가 눕혀서 계속 시공을 하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옹벽 자체가 땅속으로 묻히게끔 이렇게 시공을 하시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방석은 땅속으로 많이 묻히지 않게끔 시공을 하면은 예산을 갖다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마지막 설명을 드릴게요. 예산을 갖다 줄이는 데 있어 가지고 흉간 작업할 때는 흉간 작업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옹벽 작업할 때는 옹벽 작업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강토 작업할 때는 보강토 작업만 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걸 갖다가 어떤 말 하고 싶냐면은요, 이런 현장들이 많아요. 이걸 갖다가 뭐 5월달 6월달 오픈 한다고 해가지고 막 보강토 쌓는 사람도 불러서 시공을 하고 옹벽 하는 사람도 막 오락해서 시공을 하고 막 급하다고 막 상수도도 부르고 전기도 부르고 막 가면은 현장이 아니십니까? 막 사람들이 막 한 10명씩 20명씩 있는 현장들이 있거든요. 그 현장은 돈 엄청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공사가 엄청 늦어집니다. 왜냐면은 옹벽 하는 데에서는 말입니다. 그냥 목수분들 일하는데 보강토 쌓는다고 뭐 장비가 왔다 갔다 하거든. 한번 막 옆에서 말입니다. 장비 소리도 들리고 막 일한 철근 갖다 놓을 자리도 없고 막 이래서 옹벽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요. 보강토 하시는 분은 또 옹벽 하시는 분 폼도 갖다 놓고 아시아 파이프도 갖다 놓고 막 서로 막 일을 갖다 못하게 해방만 놓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정확하게 한 분야를 갖다가 마무리 짓고 또 한 분야를 갖다 마무리 짓고 이리 했을 때에는 이런 공사는 한 6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6개월밖에 안 걸리는데 막 빨리 오픈할 거라고 막 이 사람 부르고 저 사람 부르고 전기하는 사람 부르고 막 이러잖아요. 순서가 바뀌었을 때에는 정확하게 1년 만에 마무리 못 짓습니다. 20명씩 와서 1년을 공사에 마무리 안 됩니다. 근데 딱 3명밖에 안 옵니다. 잡부 둘이 포크레인 기사 하나 하고 집주인 이리 4명밖에 안 했는데 얘는 무작정하고 6개월 만에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 줄일 때에는 한 분야를 갖다가 정확하게 빨리 끝내야지만이 하자도 없고 서로 일하는데 안 걸거치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정확하게 20명이 와서 1년 공사를 해보세요. 16억 다 들어갑니다. 근데 4사람밖에 안 오잖아요. 집주인하고 저하고 포크레인 기사하고 저 일하는 사람들 2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6개월 만에 끝내보세요. 하루 나가는 비용이 기껏 해봐야 뭐 한 110만 원 밖에 안 나가는데 만약에 20명이 왔어 뭐 장비도 뭐 2대 3대가 왔어요. 이랬을 경우에 하루 나가는 비용이 아니습니까? 한 정확하게 한 600, 700 나가버립니다. 600, 700 나가면서 일은 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목공사 할 때에는 정확하게 한 분야 딱 옹벽 시공할 때는 목수들 모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강토 쌀 때 보강토 싸시는 분들만 와야 되고요. 흙 작업할 때는 무작정 장비 모아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스트레스도 안 받고 일도 정확하고 일도 막 빨라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을 갖다가 많이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예산을 갖다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영도 굴착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